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2월 19일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내일 새벽 5시라고 할 수 있겠죠. 토트넘과 맨유의 카라바오컵 경기가 새벽 5시에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8강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일단은 토트넘 경기 빼고 모든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저는 이변이 나와주기를 바랬는데 이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스날이 팰리스를 3대2로 잡으면서 4강에 올라갔고, 뉴캐슬이 꿀벌을 3대1로 잡으면서 4강에 올라갔고, 이제 리버풀이 소튼에게 2대1로 간신히 승리하면서 4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맨유를 잡고 올라간다고 치면은 아스날, 뉴캐슬, 리버풀과 만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토트넘이 이긴다는 가정하에 일단 아스날과 리버풀이 만나면 좋겠네요. 여하튼 이렇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제 감독의 맨유와 경기 전 기자회견 내용이 있었는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양민혁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하는 엔제 감독이었고요. 그리고 토트넘의 현재 부상 상태, 그리고 지금 베리바이가 스펜스가 지난 경기에서 잘해줬거든요. 그 두 선수에 대한 칭찬, 그리고 최근에 손흥민과 래시포드의 스왑딜 이적설이 나오면서 이제 국내 매체에서는 한창 시끄러웠는데 엔제 감독이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경기를 더욱 재밌게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핵심만 뽑아서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홍보를 잠깐만 하면요, 제가 구독자 10만까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구독 좀 부탁드리고 내가 제자르 10만 만들었다 라고 당당하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채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일단 어제 맨유 감독의 인터뷰가 먼저 있었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영상으로 전해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짧게 설명드려보면은, 이제 토트넘과 경기 전에 래시포드가 나 맨유 떠나겠다,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 라면서 나 맨유 떠날 거야 라면서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모린 감독이 인터뷰 내내 래시포드를 얘기하면서 계속 이제 래시포드 문제 없다, 남을 거다, 래시포드 큰 재능이다, 맨유에 꼭 필요한 선수다 라면서 래시포드 이야기만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래시포드의 이 충격 발언이 전혀 라커룸에 문제를 주지 않았다 라고 거짓말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맨유의 라커룸의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맨유는 스스로 자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제 감독의 인터뷰가 공개가 되었는데, 일단 팀 뉴스에 대해서 밝히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이제 어젯밤에 우도기는 부상이 없었지만 여전히 그 경기에서 뛴 것으로 인해서 약간 쑤시는 상태입니다. 우도기를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우도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정지 처분을 받은 비수마는 출전 가능하고 다른 모든 선수들도 그대로입니다. 하면서 우도기가 약간 부상 이슈가 있다, 선발로 나올지 못 나올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부상 소식을 전하는 엔제 감독이었는데 반더벤과 로메로는 여전히 힘겹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새해에 복귀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반더벤처럼 심각한 부상은 아닙니다 라면서 일단은 12월에도 토트넘의 경기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반더벤과 로메로가 이제 1월달에나 복귀할 것이라고 밝히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와, 이번 시즌에 반더벤은 열심히 뛰었으니까 괜찮지만 로메로 이 녀석은 거의 월급, 주급 루팡 짓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요, 카라바오 컵의 우선순위는 얼마나 되나요? 라면서 토트넘이 트로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라바오 컵에 얼마나 집중할 거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우리는 현재 8강에 올랐고 그래서 현재 8강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당신이 질문했듯이 카라바오 컵은 큰 경기이고 컵 대회 8강전이고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멋진 밤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우선순위가 얼마야? 얼마나 집중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조금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뭐 멋진 경기가 될 것이다 하면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즉답을 피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베리발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엔제 감독이었는데요. 베리발은 지난 경기에서 6번 미드필더 역할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비수마도 내일 복귀를 합니다. 미드필더 선발 라인업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라면서 베리발 쓸 거야? 아니면 비수마 쓸 거야? 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는데요. 베리발을 쓸지 비수마를 쓸지 선택권이 있어서 좋습니다. 베리발은 환상적으로 잘했고 베리발이 우리를 위해 뛰었던 지난 두세 경기에서 정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지난 경기에서 베리발이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반전에 베리발은 그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성숙함을 보여줬고 규율과 진정한 자질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권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비수마가 출전 가능한 것도 좋은데요. 결정을 내일 내리겠지만 그것은 동시에 베리발의 첫 선발 출장 경기였고 베리발이 후반에 눈에 띄게 크게 지쳤기 때문에 베리발이 어떻게 회복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하면서 일단은 베리발과 비수마 중에서 누구를 쓸지는 아직 모르겠다. 근데 베리발이 지난 경기에서 풀타임 뛰면서 조금 지쳐 보였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마 비수마가 선발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포스터 키퍼를 칭찬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비카리오 키퍼를 대신해서 포스터가 들어온 이후에 당신은 포스터에 대해서 얼마나 감명을 받았나요? 라면서 일단은 포스터 칭찬해줘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포스터는 훌륭했고 저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포스터가 잘할 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포스터를 유로파 리그 스쿼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그렇게 포스터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원래 포스터 잘해 라고 대답을 하는 엔제 감독이었는데 조금 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민혁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양민혁이 한국에서 런던으로 왔습니다. 양민혁과 만날 기회가 있었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는데 이제 엔제 감독은 네, 양민혁과 만났습니다. 양민혁은 지난 며칠 동안 우리 토트넘 건물 안에 있었고 주변을 잘 둘러보았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1월 1일까지 양민혁을 선수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양민혁은 우리와 함께 훈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양민혁이 우리와 훈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셀틱에서 아시아 선수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선수들은 크리스마스 전에 도착을 했고 특히 경기장 밖에서 그들이 경기를 뛰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몇 주 후에 양민혁을 등록할 때쯤이 되면 이미 양민혁은 자리를 잡고 완전히 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민혁이 토트넘 건물에서 돌아다니는 걸 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양민혁은 영어 레슨을 몇 번 했습니다. 정말 좋고 이미 대화도 양민혁과 어느 정도 나누고 있고 양민혁이 토트넘 건물에 있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하면서 일단은 양민혁이 1월 1일에 선수 등록이 되면서 그때부터 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토트넘 1군 선수들과는 훈련하지 않는다고 말해주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엔제 감독과 뭐 대화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가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은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여하튼 이렇게 양민혁과 만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치 그레이에 대한 칭찬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센터백으로 나왔던 아치 그레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받은 엔제 감독이었는데 엔제 감독은 아치 그레이는 한 박자도 놓치지 않았고 이제 아치 그레이의 경기를 지켜보는 것은 훌륭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분명히 그레이를 도와주었는데요. 드라구시는 22살로 그 옆에 있는 경험이 풍부한 센터백이었고 우도기 역시 22살로 이제 그레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스쿼드가 모든 젊은 선수들과 관련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저는 스쿼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있는 힘든 시기를 통해서 매우 신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짐의 큰 부분을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훌륭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순조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앞으로 상황에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레이는 정말 잘했고 그레이의 수비는 정말
단단했고 분명히 그레이는 공을 다루는데 능숙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레이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회성 경기가 아니라 계속 꾸준히 잘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레이는 훌륭하게 경기를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면서 엔제 감독은 일단은 이제 로메로와 반더벤이 1월까지 부상으로 못 돌아온다고 말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린 그레이를 22살의 우도기아 드라구친이 잘 챙겨줬다. 이렇게 그레이가 경험치를 먹으면서 발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이다 라면서 그레이가 잘해주고 있다라면서 그레이를 칭찬해주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레이는 확실히 일단은 엔제 감독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레이가 잘 커져서 이제 뭐 적재적소에서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잘해주었던 스펜스에 대한 질문도 들어갔습니다. 스펜스가 소튼과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내일 밤 맨유 경기를 포함해서 앞으로 몇 경기 더 뛸 준비가 되었나요? 라고 스펜스가 잘했는데 앞으로 기용할 거냐? 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그러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스펜스는 이제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저는 스펜스를 일하게 한, 훈련하게 한 코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는데요. 스펜스는 그저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기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날 밤 경기는 스펜스는 매우 잘했고 후반전에 피로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이해할만 하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 확립된 선수가 돌아온 것은 좋았습니다. 스펜스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하면서 이제 앞으로 스펜스 자주 선발로 쓸 거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일단 그런 것에 대해는 답해주지 않고 스펜스가 잘했다. 스펜스가 잘하게 만들어진 코치들에게 감사했다. 이제 스펜스를 아마도 더 많은 기회를 주게 될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이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12월 12일 날 공개가 된 뉴스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냐? 영국 매체 미러에 따르면 이제 아모린 감독이 맨유에 부임한 이후에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새로운 선수단 구성을 노리고 있다. 특히 래시포드는 구단이 적극적으로 이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래시포드를 이적시키기 위해서는 이적료 4천만 파운드 725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미러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맨유가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래시포드가 프리미어 리그에 잔류하고 싶다면 토트넘이 그 대상이 될 수가 있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가 되고 그들이 손흥민의 대체자를 찾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라면서 미러가, 일단은 제가 미러 소식을 자주 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공신력이 그렇게 높은 매체는 아니거든요. 여하튼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래시포드의 스왑 딜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적설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으로 전해드렸는데 래시포드가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 맨유 떠나겠다. 하지만 맨유에는 악감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래시포드 이적설이 다시 불거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맨유와 경기 전 인터뷰에서 래시포드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갔느냐? 맨유와 래시포드 주변에 많은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침착하게 맨유에게는 항상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고 있습니다 하면서 뭐 맨유 원래 이적설로 시끄럽잖아 라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러자 래시포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래시포드가 이적한다고 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는데 엔제 감독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혀 관심이 없는데요. 래시포드는 맨유 선수입니다. 아주 좋은 선수이고 맨유는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수들을 관리하고 다른 감독들은 그들 팀의 선수들을 관리할 것입니다. 래시포드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한국 매체에서 계속 영국 매체에서 그냥 이적설이 하나 툭 두 줄짜리 기사가 나오면은 그냥 아주 대서특필로 그냥 살을 90% 붙인 다음에 뻥튀기로 소설을 쓰고 있었는데 엔제 감독은 손흥민 선과 래시포드가 수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나는 래시포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라고 3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제 가짜뉴스 좀 그만 보라 라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제가 웬만해서는 지금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을 안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 구라거든요. 근데 냅두니까 아주 그냥 과간이 아니더라고요. 막 여기서 저기서 뭐 이적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식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제가 제보를 해주시면은 제가 바로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관계를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엔제 감독은 이렇게 손흥민과 래시포드의 스왑딜은 없다. 전혀 나는 래시포드에게 관심이 없다. 나는 우리 선수들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바쁘다. 라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엔제 감독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 약간 고집스러운 이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일단 어떤 질문이 들어갔냐? 2번째 시즌에는 항상 트로피를 들었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반복하지는 않았지만 질문을 하셨으니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100번을 물어보면 100번 대답하겠지만 2년 차에는 우승합니다. 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대답을 드리고 그런 것이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2년 차에는 엔제 감독이 거의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2년 차에는 우승하셨잖아요. 라고 또 질문을 묻자 엔제 감독은 나는 무조건 2년 차에 우승한다 라고 현수막을 들고 허위 광고를 하지 않았다, 과대 광고를 하지 않았다. 근데 우승을 했는지 물어본다면 맞아, 우승했어 라고 그런 뉘앙스로 쿨하게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강에 올라가셨는데요. 우승컵과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는데 엔제 감독은 아닙니다. 8강전은 우승과 가깝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결승에 진출하면 가까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 꽤 많은 축구 경기가 남아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일 밤을 위해서 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좋은 경기가 될 것이고 상대가 강할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컵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저였습니다. 우리는 홈에서 경기를 하는데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준결승에 진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경기에 필요한 동기부여와 집중력은 충분합니다. 하면서 이번 홈 경기장에서 팬들이 응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준결승에 갈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라면서 자신감을 보여주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미심장한 질문에 의미심장하게 답변을 하는 엔제 감독이었는데요. 이제 준결승과 결승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결승에 진출하기 위해서 당신의 축구 철학을 조금 접어둘 수 있나요? 라면서 일단은 엔제볼 적당히 하고 수비라인 내리고 조금 약간 융통성 있게 경기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기고 싶고 잘하고 싶습니다. 그게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내일 밤 그런 것이 전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기장에 나가서 우리 토트넘의 축구를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를 막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면서 엔제 감독은 경기 전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경기 전에 나는 손흥민 선수를 이용해서 골을 넣을 것이다. 나는 존슨을 이용해서 골을 넣을 것이다. 라면서 경기 전에 전술을 말하는 감독은 없습니다. 그래서 엔제 감독이 일단은 기존대로 경기를 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이 엔제 감독이 정말 본 속내인지 아니면은 이제 연막을 치면서 다르게 경기를 할 것인지는 경기 뚜껑을 열어보면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엔제 감독이 기존의 자기 축구를 고집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일단은 존슨만 선발로 내보내지 않는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결국 이번 경기는 엔제 감독이 고집을 부린다면 손흥민 선수에게 이번 경기 승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냥 셉셉이, 메디슨, 솔랑키가 손흥민 선수와 연계만 잘해줘도, 패스만 잘해줘도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쉽게 맨유는 잡을 것이라고 저는 이번 경기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 예상대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맨유를 잡고 준결승에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4강 대진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일단 영국 시간으로 저녁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토트넘이 일단 4강에 올라가고 뉴캐슬과 만났으면 좋겠네요. 여하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